푸른밤 종현입니다. 혹시 화이트 노이즈, 백색 소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귀에 익숙한 소리들, 예를 들면 빗소리, 파도소리, 바람소리, 이런 소리들을 말하는데요. 이 백색 소음은 분명 소음은 소음인데 적당히 시끄러워서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안정감을 준다고 하죠. 적당하게 시끄러운데 편안함을 준다. 왠지 제가 생각했던 푸른밤 이미지랑 아주 비슷한데요. 너무 시끄럽지 않게, 그렇다고 너무 조용하지도 않게, 그렇게 곧 잠들 걸 알면서도 굳이 라디오를 켜놓게 되는 것처럼요. 적당히 시끄럽게, 들을수록 편안하게, 어느새 익숙하게 2월 4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내 작은 키만큼의 커다란 기타 말고 쏟아져 내려오는 여름으로 떠나간다. 나무 그늘이 있는 곳 굳은 해변길을 달려 때로는 복잡한 빌딩 숲에 앉아서 주머니 속에 낡은 연필과 종이 한 장, 이것만이 내 길을 밝혀줄 너무도 소중한 맵. 뜨거운 길 위에 늘어진 이름 없는 꽃들은 나의 기타 위로 실려오는 멜로디. 지금 이대로 난 세상을 모두 가지고 있어. 집을 떠나 멀리 왔지만 그래도 나는 행복해. 지금 이대로 난 뜨거운 여름 속에 있어. 한 번도 본 적 없었고 누구도 말해주지 않던 바람에 노래가 들려. 어둠 속을 가르며 달려가는 열차. 지금 이 순간 혼자라는 게 두렵지가 않아.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빌리 지미 커튼밥의 노래, 나의 곁에서 어둠 속에서 내 길을 밝혀줄 거야. 지금 이대로 난 세상을 모두 가지고 있어. 집을 떠나 멀리 왔지만 그래도 나는 행복해. 지금 이대로 난 뜨거운 여름 속에 있어. 한 번도 본 적 없었고 누구도 말해주지 않던 바람에 노래가 들려. 눈을 감고서 또 다른 내 심장을 움직여볼까. 지금 이대로 난 뜨거운 여름 속에 있어. 지금 이대로 난 바람의 노래가 들려. 지금 이대로 난 세상을 모두 가지고 있어. 지금 이대로 난 두렵지가 않아. 지금 이대로 난 뜨거운 여름 속에 있어. 한 번도 본 적 없었고 누구도 말해주지 않던 바람에
2월 4일 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이지영의 메탈 포크 주니어의 여름이었습니다. 네, 오프닝 때 화이트 노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저는 빗소리를 참 좋아합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들기면 기분 좋게 뭔가 소리를 들으면서 혼자 사색에 젖는 걸 좋아합니다. 낭만적이죠? 이런 걸 화이트 노이즈라고 부르는 걸 또 오늘 처음 알았네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소리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혼자 생각하고 또 음악에 빗소리를 넣는 걸 진짜 좋아해요. 참 빗소리 같은 푸른밤을 만들고 싶네요. 제가 생각했던 푸른밤의 이미지와도 또 잘 맞는 것 같아서 따뜻하고 조용하고 또 편안한 그런 방송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은 노래가 이지영의 메탈 포크 주니어의 여름인데 여름 노래죠? 참 오늘이 참 추운 날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작년에 비해서 이번 겨울이 많이 안 춥다 보니까 비교적 오늘이 많이 춥게 더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따뜻한 날이 계속되다가 갑자기 추워져서. 그래서 음악 들으시고 또 마음만은 따뜻해지시라고 이 노래를 선곡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상당히 마음이 춥네요. 많이 얼어 있어요. 지금도 어제에 이어서 긴장 많이 되고 또 꽁꽁 얼어서 참 설레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음악을 들으면서 긴장을 좀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사연,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4131님, 백색 소음의 의미를 제대로 들은 건 처음이네요. 적당한 시끄러움이 오히려 편안함을 가져다 주다니. 종현 DJ의 목소리와 선곡이 저에겐 백색 소음이네요. 아, 정말 좋은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소음을 지켜나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백색 소음으로 매일매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박은진 님이 백색 소음이라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뭔가 편안해지는 기분이 드네요. 또 다른 좋아하는 백색 소음은 뭐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책장 넘기는 소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책장 넘기는 소리가 뭔가 편안하게 귀를 이렇게 싹 감싸는 것 같아서 그 소리 되게 좋아하고요. 백색 소음에 또 뭐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라디오 주파수 소리, 심장 박동 소리, 커피잔 부딪히는 소리, 이렇게 되게 일상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작은 소리들이 화이트 노이즈, 백색 소음이라고 하네요. 참 좋은 걸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재미가 있군요. 라디오 DJ는. 또 9048님, 제 생일이네요. 9048. 90년도 4월 8일. 이런 달달한 소음이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들을 수 있겠어요. 아, 내 생일 걸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내 생일 걸 얘기해버려서 팬분이 보내셨다라는 걸 너무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그러면 코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의 2부, 3부에서는요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죠. 사려 깊은 오빠씨 함께 해주실 분은 저도 이분을 처음 뵙습니다. 토이의 뜨거운 안녕 하면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이지영 씨가 사려 깊은 오빠씨로 함께 해주십니다. 잠시 후에 만나 뵙기로 하고요. 여러분의 얘기 많이 들려주세요. 지금도 많이 오고 있는데 문자 번호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는 무료입니다. 홈페이지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네, 7612님이 지금 보내주셨는데 어제는 잠 잘 잤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어제 방송 끝나고 집에 가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와 또 누나와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한 6시, 7시쯤에 잠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설레고 또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잠에 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연락이 오셔서 축하한다,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제가 성시경 선배님께, 성시경 씨에게 가서 인사를 드리면서 저 앞으로 푸른밤 DJ 맡은 종혜입니다. 인사를 드리니까 다 괜찮고 오랫동안만 하면 돼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참 그런 기회가 저에게 계속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광고 듣고 다시 와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까만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와 조심스레 두 손을 잡아 푸른 밤 함께 있고 싶은데 Ladies and gentlemen, please pay attention to this body signal in front of you. It contains important safety information. 음악이 머문 자리들. 드라마 셜록의 주인공 셜록 홈즈가 사랑했던 영국 그리고 런던, 그가 살았던 베이커 스트리트 221B에서 튜브를 타고 캠든타운역에 내립니다. 젊은이들의 거리로 유명한 캠든타운은 우리나라의 홍대 앞과 비슷한 곳, 수많은 라이브 클럽들을 여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인 1996년의 어느 날, 이곳에 위치한 라이브 클럽 바플라이에서 어떤 밴드가 데뷔합니다. 실력 괜찮은 놈들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바로 이 무명의 밴드가 조만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밴드가 되리라고는. 콜드플레이가 연주하고 노래합니다. 비발라비다. 콜드플레이의 비발라비다 듣고 오셨습니다. 참 시원하고 따뜻하고 그런 감성이 묻어있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인생이여 만세라는 뜻이래요. 비발라비다. 들어보니까 정말 만세를 외치는 것 같은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네, 이 코너는 음악이 머문 자리들이란 코너고요. 세계 여러 도시에 관련된 음악들을 들려드릴 겁니다. 한마디로 저와 함께 음악 여행을 다니시는 시간인 거죠. 오늘은 영국 런던과 뗄 수 없는 밴드의 노래 소개해드렸습니다. 비틀즈의 얘기를 조금 했었던 것 같은데 영국과 런던 참 아름다운 도시죠. 공연차 가봤던 적이 있는데 제가 해외 공연이랑 스케줄을 많이 다녀본 결과 일로서 갔을 때 즐거운 곳이 정말 멋있는 곳이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영국에 갔을 때 제가 느꼈던 건 참 사람들이 편하게 사는구나, 그리고 예술을 많이 즐기는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꼭 한번 사적으로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자, 제 얘기를 조금 들려드렸으니까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와 미니 사연을 만나볼까요? 네, 2064님, 드디어 오늘 대학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너무너무 떨려서 잠이 안 오네요. 정말 떨리겠네요. 오늘이 2월 4일이죠?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1년, 그리고 짧게는 1년, 길게는 수년을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결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결실이 맺혀지는 날일 텐데 얼마나 떨리겠어요. 저는 참 저도 무언가를 열심히 했을 때, 그리고
그 보상이나 또 결과를 기다리는 그 기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힘내시고 좀 좋은 결과가 나오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네, 0347님, 오늘부터 제가 참여한 전시회가 시작됩니다. 그냥 엄청난 분들 사이에 살짝 손 하나 올린 것 뿐이지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엄청난 분들 사이에 살짝 손 하나 올리셨다고 이렇게 겸손을 또 표하셨는데, 좋은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경험들 안에서 또 더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도 맞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보내주세요. 0347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참, 오늘 되게 중요한 일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네요. 기쁘네요.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박상희님, 내일 자격증 시험 보러 가요. 벼락치기 공부하면서 왜 진작 해두지 않았나 또 후회 중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격증 시험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시험을 보시는 걸 텐데, 오늘 저와 함께 하면서 공부 좀 더 마무리하시고 내일 편하게 시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아는 문제도 또 잘 풀리니까 마음 좀 편안하게 먹으시고 공부하시길 빌게요. 자, 그러면 다음 곡,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스위스로의 다시 겨울 듣고 오겠습니다. 겨울이 내린 거리에 모두가 들뜬 모습뿐, 그대만 내게만 없는 거야. 그런 거야. 혼자가 외롭긴 해도 어떻게든 사라지더군. 그러다 힘들면 네 기억만 붙들고 있어. 눈 오던 겨울밤의 인사, 쓸쓸했던 그대 메리 크리스마스. 그대의 마지막 배려였나요? 나에겐 그대만이, 나 오직 그대만이 나를 살게 하는 이유. 내 모든 꿈이라고 아직도 그대만이 내 삶의 전부라고 믿어요. 다시 돌아와 줄 순 없나요? 모른 척 살아야 한대. 더 이상 아프지 않게. 그러다 덧나면 오늘처럼 무너지고 있어. 오던 겨울밤의 인사, 쓸쓸했던 그대 메리 크리스마스. 내게는 마지막 오해였나요? 나에겐 그대만이, 나 오직 그대만이 나를 살게 하는 이유. 내 모든 꿈이라고 아직도 그대만이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같아. Yeah. Oh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선영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었던 노래는 포플레이의 Let's Make Love 이었습니다. Let's Make Love. 사랑을 만듭시다. 자, 사랑을 만듭시다. 밤에 들으니까 좀 야하네요. 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참 맞는 얘기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읽으면서도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가 판단하지 못하고 뭔가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하는 얘기들이 있죠. 걔 어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조차도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걔 어때? 이런 식으로 지인들에게 물어볼 때가 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뭔가 판단이라는 걸 내가 스스로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 같아서 조금 저도 이 말을 좀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선영 씨는 생각보다라는 말을 줄이려고 마음 생각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사연이었네요. 네, 문자 온 거 소개해드릴게요. 1919님, 맞아요. 생각보다라는 말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중요한데 말이에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보고 또 내가 느낀 거, 상대방이 느낀 거 다를 수 있으니까 스스로 선택하고 또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한테 좋은 게 상대방한테는 안 좋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걸 또 이해하고 인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9496님, 저는 생각보다라는 말 평소에 정말 좋다고 느꼈는데 이게 선입견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군요.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라고. 그렇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라는 게 또 여기서 느껴지네요. 저도 생각보다라는 말에 좀 뭔가 선입견이 있다, 편견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었는데 사연 듣고 또 말에는 여러 뜻이 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푸른밤 가족 여러분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광고 후에 사려 깊은 오빠씨 이지영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화요일에요. 우리 가족들의 사소한 고민부터 까다롭고 복잡한 큰 고민들까지 같이 답을 찾아볼 건데요. 이 사려 깊은 오빠씨를 책임져 줄 분은요. 바로 여러분의 고민을 마치 자신의 고민처럼 따뜻하게 품고 깊이 있게 헤아려 줄 분, 뜨거운 안녕의 주인공, 외모도 성품도 실력도 따뜻한 가수 이지영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너무너무 반가워요. 제가 더 반가워요. 제가 작가 누나들에게 예. 정말 미남이다, 원빈을 닮았다, 예.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궁금해서. 죄송해요. 아니, 저에게 왜 죄송하세요? 아니, 제가 너무 궁금해서 미리 찾아봤는데 정말 너무 잘생기셨고 라디오여서 큰일 났다. 이렇게 다행이네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얼굴을 못 보여드리는 게 아쉬울 정도로 너무 잘생기셨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또 PD님께서 예. 삼고초려해서 이지영 씨를 푸른밤의 게스트로 이렇게 모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데 삼고초려는 아니었고요. 그래요? 한 번에 승낙했는데. 한 번에. 그랬군요. 분위기를 어려운 사람으로 이렇게 몰고 가시는 것 같아서.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정도로 정말 라디오계의 정말 스타다. 정말 손만 대면 다 그냥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전에 스타였어요. 네? 한 4년 전에 정말 스타였었는데 지금은 또 세월도 많이 변하고 그래서. 아니에요. 저는 정말 이지영 씨에게 기대서 오늘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최희영 씨가 우와, 이지영 씨 나와요. 근데 지영님 혹시 오늘도 빵모자 쓰셨나요? 라고. 모자를 자주 쓰고 다녀서. 네. 오늘은 예. 소개해 주세요. 무슨 모자죠?
이거 무슨 모자라고 하나요? 그걸 군밤 모자. 아, 군밤 모자. 예. 군밤 모자인가요? 군밤 모자 계열인데 좀 약간 그런 요즘 계열. 군밤 모자여가지고. 요즘에 신세대 군밤 모자. 예, 그거 쓰고 나왔어요. 정말 평소에 모자를 좀 자주 써서. 잘 어울리세요. 오늘 의상과도 정말 색깔이 딱 깔맞춤으로 푸른 계열, 푸른 밤에 오신다고 푸른 옷을 아, 입어주셨군요. 보이는 라디오인 줄 알았어요. 아, 아쉽다.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였으면 청취자 여러분들께 잘생기신 이지영 씨의 얼굴도 보여드리고 참 아, 세수도 하고 왔는데. 이런 꼭 이럴 때는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늦은 시간이잖아요. 푸른 밤 시간대가 예, 상당히. 참 근데 이 시간대에 뭘 하시는지 저는 궁금했었어요. 아, 저요? 네, 저는 좀 음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네, 아침에 자거나 낮에 일어나거나 그렇죠. 저녁에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아, 그러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좀 그렇지 않아서 아 정말요? 원래 저는 11시 반에서 12시쯤 취침을 하거든요. 아 너무 안타깝다. 예, 원래 근데 잘 제가 시간이어서 이렇게 늦게 부른 거군요.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승낙을 했어요. 승낙을 한 사실요. 제가 잘못한 거죠? 사실 아니에요. 사실요. 예. 지금 제가 원고 하나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지영 씨가 푸른밤 가족분들에게 인사를 드려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와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인사하는 타임이 재밌는 타임이에요. 아 정말요? 네, 그럼요.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형이고요. 우선 첫 번째로 저희 가족들한테 인사한다기보다 네. 종현 씨가 여기 주인, 푸른밤의 주인이 된 걸 먼저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되게 아까 밖에서 살짝 처음 시작하는 거 들었는데 네. 계속 뭐 떨린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곤조곤 목소리가 너무 편해서 아 감사합니다. 예, 구름 같아요. 아 구름이요. 좋은 표현인데요. 아닌가? 좀 약간 솜사탕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푸른밤이랑 구름이 되게 잘 어울리네요. 푸른밤의 구름, 그렇네요. 밤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아, 좋은 표현 예, 감사드립니다.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여기 네. 초대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푸른밤에 나와달라는 얘기를 듣고 또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예. 소문이 또 근데 그 고민 얘기가 아까 그 저녁 시간이어서 그래서 제가 원래 잘 시간이어서 잘 시간에 어떻게 그 중간 시간을 어떻게 때워야 되나 집에 있다 나와야 되나 아니면 작업실에서 화요일만 좀 더 일을 더 많이 하고 잠을 좀 참고 와야 되나 아 그런 고민이 또 있으셨군요. 고민 아닌 고민이었죠. 아 이게 사려 깊은 오빠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먼저 좀 연습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사려 깊은 거요? 네, 사려 깊게 대화를 나누는 걸 연습을 해보는 거죠. 정말 제가 4년 전에 되게 사려 깊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사려가 안 깊어서 네. 좀 약간 대충대충이고 아 이런. 그럼 제가 상당히 힘들어지는데요. 이지영 씨를 믿고 있었는데 이런. 적어도 제가 또 종현 씨를 힘들게는 안 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좀 평소에 생각한 제 모습이 좀 어땠는지 궁금한데 오늘과 또 많이 다른가요? 저요. 샤이니 종현이. 네. 저는 그 사진이나 이제 TV에서 봤을 때 네. 남성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근데 네. 직접 보니까 선이 고우세요. TV에서 보던 거랑 좀 달라. 처음 본 거거든요. 아 네, 처음 뵀어요. 곱고 좀 그래가지고 네. 와, TV는 정말 다르다. 아 제가 화장을 심하게 해요. TV 아. 나갈 때. 그래서 좀 이렇게 남성적으로 보이나 봐요. 선이 곱다 그리고 구름 같다라는 칭찬을 정말 사려 깊다라는 걸 여기서 또 제가 느끼네요. 정말 딱인 것 같아요. 사려 깊은 오빠 씨의 이지영 씨가 오신 게. 그리고 또 계속 제 앞에 계시잖아요. 네.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해주세요. 목선이랑 팔목이 되게 예쁘시네요. 아 오늘 보이는 라디오를 했어야 되네요. 그 왜 또 팔을 이렇게 걷으셔가지고. 제가 지금 살짝 덥네요. 긴장해서 네. 손에서 땀이 많이 나고요. 저는 왜 긴장을 하고 있죠? 제가 지금 긴장을 해서 팔목을 살짝 이렇게 좀 네, 내려주세요. 예, 제가 예. 좀 참 시선이 글로 가서. 노출이 심했나요? 죄송합니다. 또 김나연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나오시는 건가요? 라고. 네. 매주 화요일마다 나와주시는 거죠? 우선은 저는 여기 왔는데 제가 또 제 의지가 아니라 팔목을 보여드릴게요. 화요일 날 나오시면. 팔목 걷으셨어요? 네. 그럼 나와요, 지금. 아이고, 걷고 협상 잘하신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약속하셨죠? 예, 약속하신 알겠습니다. 거예요. 화요일마다 푸른밤 찾아오시면 만나볼 수 있으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길 빌게요. 알겠습니다.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민을 해결하러 오시긴 했지만 이지영 씨 본인에게도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하시는 뭐 사소한 고민이든 뭐
궁금한데. 근데 요즘은 고민이 좀 많이 없는 편이에요. 아, 정말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는 고민이 있으면은 네. 혼자 해결하는 걸 주로 했거든요. 혼자 생각하고. 자립심이 예. 대단하셨군요. 좋게 말하면 이제 자립심인데 네. 혼자 끙끙 앓는 거죠. 해결이 안 되고 뻔하게 풀 수가 없는 문제인데도 네. 그냥 열심히 내가 무슨 암호를 풀듯이 네. 그걸 굉장히 힘들어 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해결되는 건 아니고 네. 나 스스로 그 문제에서 물러나거나 포기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결하는 게 되게 똑똑한 거라고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고. 저도 사실 예. 저 같은 경우는요. 사실 걱정이 많은 편이에요. 근데 사람이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뭐 이미 일어난 일이거나 뭐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결과를 바꿀 수 없는 것들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멋있다. 팔 거둘까요? 팔목을 보이면서 말씀드릴게요. 좋은 말을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예.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좀 그것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앞에 나가서 좀 다른 일을 걱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예, 한 그럼요.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혼자 끙끙 앓거나 그렇지 않고 네. 누구한테 꼭 얘기를 해요. 그게 정말 좋죠. 예, 얘기를 하고 하는 걸 이제 좀 숙련이 된 다음부터는 저 스스로가 편해지더라고요. 예. 정말 저도 앞으로 그런 자세로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코너 시작하면서 예. 4921님 사연 만났잖아요. 예. 지영 씨도 이렇게 문자 잘못 보낸 적 있으신지? 저는 어떤 면에서는 좀 필요 이상으로 조심스러운 성격이어서 네. 필요 이상으로 네. 소심한 걸 수도 있고요. 아니죠. 이런 조심스러운 거죠. 이런 어이없는 실수를 한 적은 없어요. 문자를 잘못 보낸 적은 없다? 예, 누가 저한테 그런 잘못 보낸 걸 보낸 적은 있어요. 정말요? 예. 용서해 주셨죠? 어린 동생이 네. 지영이가 뭐라고 하더라? 넌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보낸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정도의 직설적인 이름이 들어갔다면 예. 일부러 보낸 건 아닐까. 어떻게. 제가 너무 음모론을. 그게 지금 한 5, 6년 전인데 다시 왜 들춰내세요? 그거를?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또 걱정거리를 드렸네요. 그럴 수도 있구나. 해결하러 오신 건데. 그러면 그 이야기를 저희들끼리 노래 나가는 동안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예. 노래 듣고 올게요. 소란의 혹시 자리 비었나요? 놀리지 마. 내가 언제 이러는 거 본 적 있어. 말리지 마. 진짜 사랑에 빠진 것 같단 말야. 그녀는 항상 아메리카노 늘 마시나 봐. 난 별론데 어쩌지. 안 그래도 그녀 때문에 매일 밤 혹시 자리 비었나요?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없던 용기를 내. 나는 이러지도 못해. 절대 이런 말을 못해. 난 자신 있게 멋진 얘기를 해야 하는데 바본가 봐. 바본가 봐. 놀리지 마. 사실 나 이런 거 처음이란 말야. 날 비웃지 마. 오늘은 마음 단단히 먹었단 말야. 흐르는 노래 아메리카노 좋아하나 봐. 난 별론데 어쩌지. 좀 그렇다면 밤새워 연습할 텐데. 누구 오기로 했나요? 기다리는 사람 있나요? 혹시 괜찮다면 이런 나는 어때요? 나는 이러지도 못해. 절대 이런 말을 못해. 단 자신 있게 멋진 얘기를 해야 하는데 바본가 봐. 바본가 봐. 그녀 옆에
혹시 자리 비었나요?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없던 용기를 내. 나는 이러지도 못해. 절대 이런 말을 못해. 난 이러다가 아마 평생 연애 못할 거야. 바본가 봐. 바본가 봐. 바본가 봐. 바본가 봐. 바본가 봐. 바본가 봐. 소란에 혹시 자리 비었나요? 듣고 왔습니다. 네. 네. 노래를 듣는데 예. 가사가 참 지금 지영 씨와 저의 관계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뭔가 섬세한 이야기를 나누는. 네, 6800님이 근데 분위기가 두 분 소개팅 하시는 것 같아요. 엄청 훈훈하고 좋네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종현 씨 무슨 음식 좋아해요? 저 파스타 좋아하고요. 쉬는 날은 뭐 하세요? 쉬는 날은 음악 듣고 영화 감상해요. 나랑 똑같다. 지영 씨도요? 네. 그러면 좋다.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 이번 주말에요? 벌써 애프터가. 이거 어떡하지? 웃기다. 멈추질 않으신다. 떨려. 네, 받아들여야죠. 웃기다. 재밌는데요? 문자 얘기 아까 네. 있었잖아요. 제가 문자를 잘못 보낸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종현 씨가? 저는 좀 성격이 급한 편이어서 전송 버튼을 빨리 누르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정확하게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문자를 보내는 거죠. 다행히 그 사람의 욕은 아니었는데 예. 그냥 이름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예. 그냥 같은 사람이었는데 한 분은 저랑 나이 차가 정말 많이 나는 형이셨고 한 분은 저랑 동갑이었는데 동갑 친구에게 보낼 걸 형에게 보냈던 거죠. 이름이 같아서. 그래서 뭐라고? 라고 바로 반문을 하시길래 전화를 드려서 무릎 꿇고 전화를 드려서 사죄를 드렸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했던 실수를 또 했네요. 그분한테 제가 3번 정도 똑같은 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쯤 3번쯤엔 뭐 장난치는 걸로 생각하시고 편하게 받아주셨던 그런. 근데 그 똑같은 실수 3번 했다는 거는 욕한 것보다 더한데. 그쵸. 그런데 좀 편하게 그냥 장난식에 뭐하냐? 뭐해? 아까 보기로 했는데 지금 뭐하고 있어? 이런 류의 문자여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관계가 되게 좋으신 형인가 보다, 둘이. 예. 정말 제가 무릎 꿇고 전화드려서 사과했던 기억이 있네요. 누구나 그런 실수 많이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름이 똑같으면. 네. 예. 또 마음이 편해지네요. 정말 지영 씨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짧은 상담, 짧은 상담을 좀 해주세요. 지금 유유진님. 유유진님, 네. 6년째 불면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불면증. 예. 지영 씨는 불면증이 없고 잘 주무시는 편이신가요? 예, 저는 한 번도 불면증. 이런. 그럼 불면증에 겪어보지 않은 지영 씨가 한번 해결해 주세요. 유유진 씨의. 근데 저는 딴 건 아니고요. 네. 병원 한번 가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세요. 웃을 만한, 웃을 만한 건 또 있는데. 맞아요. 예전에는 정신과 상담하면은 이상한 사람, 정말 미친 사람, 가서는 안 될 때, 갔어도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이런 비밀스러운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정신과가 달라요. 정말요? 정신과라고도 안 그러고 무슨 행복병원 이렇게도 많이 간판도 달라지고 그래서 가볍게 그냥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여러 가지 가벼운 솔루션 많이 해결해 줄 것 같은데. 네, 저도 사실 불면증이 있어요. 6년째 불면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때부터 한 5시쯤에 취침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불면증이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는데 유진 씨도 아마 모든 걸 다 해보셨을 거예요. 따뜻한 우유 마시고 반신욕 해보시고 또 좋은 음악 들어보시고 양도 세보시고 그런 의미에서 제 의견보다는 역시 지영 씨의 말씀이 좋은 것 같습니다. 병원에 한번.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그런 걸 많이 아실까? 참. 굳이 약물 치료가 아니라도 좋은 방법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듣고 계신 것처럼 저와 지영 씨가 함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여러분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은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와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는 무료입니다. 참. 네. 네, 제가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네. 네. 이거 하나만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625. 6년 동안 좋아했던 남자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제가 자기 좋아한다는 걸 알면서도 제게 연애 상담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알면서도 상담을 하는 남자의 마음. 되게 못됐다. 못됐네요. 나빠요. 잔인하다. 근데 이 이야기를 길게 해야 될 얘기인 것 같아서 예. 2부 마치고 3부에 계속 이어서 상담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지영 씨와 사려 깊은 오빠 씨 이어갈게요. 아.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특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피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이지영 씨와 함께 사려 깊은 오빠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4041님이 보내주신 문자에 지영님 초록창 실시간 검색어 1위네요. 잘생겼어요. 라고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와, 종현 씨가 한마디 했다고. 아니요. 정말 잘생기셔서 1등 하신 겁니다. 잘생기셨어요. 좋은 말씀 계속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옷도 정말 오늘 깔맞춤 좋습니다. 아니, 그럼 뭐예요? 그 보이는 라디오도 아닌데. 아니에요. 사진으로 또 홈페이지에 올려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 2부 마지막에 소개했던 문자가 6년 동안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좋아하는 걸 알면서도 연애 상담을 한다. 네. 이런 건데 이런 남자의 심리는 뭘까요? 그냥 자기가 이렇게 잔인한 행동? 네. 상대방에게 잔인한 상처를 준다는 걸 모를 거예요, 아마. 몰라서 이런 행동을 한다. 안다 해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쟤는 나 좋아하니까 이 정도 얘기쯤 받아줄 수 있겠지? 아. 정말 좋은 친구처럼 자기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상처를 뭔가 배려하지 않은 그쵸. 말들인 거네요. 예. 참 아쉽네요. 이게 반대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겪어보지 못한 남자인 것 같아요. 좀 6년이나 좋아했는데 그래도 좀 배려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와, 근데 6년 동안 그 연애 상담을 계속 받았다는 걸 또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이분도 너무 대단하시네요. 네, 마음이 정말 바다 같으신. 보통 마음 막 상처받고 힘들어가지고 네, 2, 3개월 안에 끝내지 않을까요? 포기하고. 대단하신. 나 잊을래 이럴 것 같은데 6년 동안이라면은 와, 연애를 6년 한다는 것도 힘들 텐데. 그렇네요. 참 대단하신 것 같고요. 네, 이제 푸른밤 가족들이 보내준 첫 번째 고민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지영 씨가 소개해 주실 거예요. 네. 대구 북부에서 김민경님의 사연이에요. 전 집안의 사업을 돕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물려줄 사업하고 있는 부모님 덕분에 편하게 일하는 아이로 여겨지죠. 근데 그게 제 나름대로는 무척 고민이거든요.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매번 봐야 하고 또 부딪혀야 하고 일과 가정에 대한 경계가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힘들어요. 또 일을 시작하고 경제 사정을 확실하게 체감하니까 정말 어렵게 힘들게 열심히 꾸려 나가시는구나 싶어서 월급도 제때 안 받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나이가 들수록 지출은 생겨나는데 사업이 힘들다며 제 몫은 항상 나중에로 미루세요. 전 말 안 해도 조금이라도 챙겨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아빠와의 관계인 것 같아요. 지나치게 조그만 걸로도 야단을 치시고 다른 직원이 잘못한 것도 제가 다 잘못한 것으로 야단을 치세요. 그러면서 자꾸 마찰이 일어나고 아빠와 딸 간의 언성도 높아지고요. 그게 집에서도 이어지고 점점 제 생활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지고 일상에 재미가 없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김민경님의 사연이었네요. 정말 여러 예. 문제들이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 감고 자는 시간 빼고는 가족들과 거의 그냥 모든 사장님이랑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정말 이런 또 아니 그렇게 반대로 관점의 생각을 차이를 하면은 느낄 수 있네요. 근데 네. 그 사장님이 되게 좀 배려해 주시고 네. 예뻐해 주시고 이렇게 뭐 격려, 칭찬 네. 많이 해 주시는 사장님이 아니시니까 그렇죠. 작은 보통 것 다른 사람보다 더 야단을 많이 치시고 네. 뭐 경영 수업을 강하게 좀 시켜주신다라는 느낌도 있긴 한데 네. 얼마나 또 상처를 많이 받을까.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지영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사장님과 함께 예. 집에서도 있는다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정말 저는 양말도 못 벗을 것 같아요. 양말을 어떻게 벗어요? 숨도 못 쉴 것 같은데요? 정말 불편한 관계인 것 같은데, TV도 같이 보고. 뭐가 가장 큰 문제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제일 눈에 띄는 거는, 네. 임금 체불이 아닐까. 그렇죠. 일을 했으니까. 아니, 그렇죠. 네. 이거 사회 지금 이슈예요, 이거 임금 체불은. 맞아요. 근데, 여러 가지로 네. 다 모자란 부분도 있지만, 어느 하나 정확하게 완벽하게 충족만 된다면은, 네. 아버지와 딸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어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하나 충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소통도 그렇고, 임금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격려도 없으시고, 맞아요. 네. 이게, 24시간 봐야 되고. 가족이다 보니까, 만약에 관계가 좋아질 경우엔, 정말 좋아지는 거죠. 회사에서도 집처럼 일할 수 있고, 집에서도 또 편안하게 아빠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거니까. 예. 근데 지금 뭔가 제 생각에도 임금 문제가 가장 큰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이가 또 들면서 써야 될 지출할 것들이 정말 많아지잖아요. 맞아요. 사소한 것들이라도. 네. 근데 좀 굉장히 또 무뚝뚝하신 분일 것 같아서 말 안 하고 그냥 좀 힘드니까 이해해라. 다음 달로 할게. 다음 달로. 다음 이 달에- 한마디로 끝나실 것 같아요. 다음 달에 또 전달 거랑 같이 안 주시고 그달 그쵸. 것만 이렇게 주시고. 그러다 딸 늙습니다. 정말요. 시집도 가야 되는데. 그러게요. 이게 참 큰 문제인 것 같네요. 지금 맨 처음에 제가 사연을 예. 읽었을 때는 가족과 함께 일하면서 좀 사소한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깊게 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일이라는 게 되게 큰 거잖아요. 예.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것이기도 하고 또 돈이 관련된 거다 보니까 그렇죠. 크네요. 근데 주변에 이제 가족이 같이 일터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정말 관계가 좋아가지고 그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는 가족들이 있는 반면에 네. 안 그런 가족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렇죠. 좋았던 가족의 관계가 끈이 막 어긋나고 불화가 생기고 마찰이 생기고 그게 더 심해지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많이 봤는데. 그러면 친구분들 중에 이렇게 관계가 좋게 지속된 친구들의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시면 지금 민경 씨도 좀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건 좀 독특한 일이어가지고 또 예술 분야에 그렇구나. 각자의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뭐 메이킹 얼굴 서로- 볼 일이 없는 같은 회사에 같은 일을 하지만 얼굴 볼 일이 없고 각자의 일만 완수를 하면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가능한 것 같긴 한데. 그럼 민경 씨도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려서 방을 하나 따로 받는 걸로. 네. 그것도 방법이지 않을까요? 방을 하나 따로 받는 거. 근데 가족과 일터에 너무 경계가 정말 너무 없어서. 그 경계를 좀 만드는 것도 방법이죠. 집에서도 말씀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집에 와서도 너 아까 그거 왜 정리를 안 했고 뭐 계속 야단치시고 그러니까. 네. 집에서만은 평소에 딸처럼 대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문자 온 거 읽어볼게요. 이은혜님이 보내주셨어요. 네. 전 일을 같이 하진 않지만 독립해서 살다가 사정이 있어서 얼마 전부터 같이 생활하는데 너무 지쳐요. 이내 씨가 예. 너무 지친다고 보내주셨는데 그럴 수 있죠. 혼자가 익숙해진 사람들에겐 뭔가 예. 가족들과 다시 함께 이렇게 지내는 것 자체가 좀 지칠 수 있는데 예. 이분은 지금 민경 씨는 하루 종일
여름에 바캉스도 아마 사장님이랑 같이 갈 거예요. 회식도. 회식도 같이 하고요. 아버지와 사장님이 예. 혼연일치돼요. 무서운 아버지와 되게 딱딱한 사장님이신. 그렇군요. 윤소영 씨가 어느 정도 말씀드리고 다른 곳에서 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제 생각에는 좋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서 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한 번 더 소통을 해보고 네. 그게 계속 반복이 되고 누적이 된다 싶으면은 다른 곳으로 일터를 옮기시거나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사연 주신 민경 씨만의 심장을 울릴 해결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어른아이의 오 해피데이. Happy Christmas. Oh, happy day. Oh, happy day. When Jesus born. When Jesus born. Washed my sins away. Oh, happy day. Oh, happy day. When Jesus was. When Jesus was. Jesus washed my sins away. Oh, happy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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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아이의 오 해피데이 듣고 오셨습니다. 네. 이지영 씨와 사려 깊은 오빠 씨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고민 사연 만나볼게요. 서울 송파구에서 이윤아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 33살의 2년차 백수예요. 이 한 문장만 들어도 참 깝깝하죠. 7년 넘게 다닌 직장을 때려치우고 나왔을 땐 세상을 다 얻어낸 것처럼 후련했습니다. 그리고 재취업할 자신도 있었고요. 예전 직장에서 그만둔다니까 많이 붙잡았거든요. 전 그게 제가 능력 있다는 말로 알았어요. 근데 늦은 나이에 다시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보니 현실이 어떤지 보이더라고요. 한 번은 면접에 갔는데 연봉이 제가 지난 회사에서 받았던 거에 한참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면접관이 유나 씨 경력에 우리 연봉이면 많은 건데 나 같으면 당장 하겠다. 그 나이에 딱히 내세울 것도 없구만. 그 얘기에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해서 상처였죠.
예전 회사에서 날 잡은 건 그냥 새 사람 구하기 귀찮으니까였다는 걸. 그 후로 몇 번 더 면접에 나갔는데 상황은 비슷했고요. 그러니까 겁이 나서 이력서도 못 내고 자꾸 움츠리게 되고요. 종종 이렇게 백수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땐 스스로도 깜짝 놀라고 해요. 저 한심하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7년 동안 다닌 직장에서 뛰쳐나오고 재취업 전선에 들어선 유나 씨의 사연이었는데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영 씨? 근데 좀 참 다행인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네. 취업난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분의 사연, 유나님의 사연을 보니까 네. 7년 넘게 다닌 직장에서도 때려친다 그랬을 때 많이 붙잡았다고 하고 네. 또 면접관님이 말씀을 좀 이상하게 하긴 했지만 나 같으면 당장 하겠다. 네. 이거인즉슨 당신 채용할 거예요라는 말이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한다고 하면 할 수 있어요인 거죠. 유나 씨를 거부한 회사는 없어요. 이 사연에는. 아, 찾는 사람은 있었어도. 그렇네요. 오히려 이 취업난에 허덕이는 세상에서 네. 오히려 막 계속 떨어지고 어디 가서도 안 받아주는 사람 이 사연을 들으면은 네. 한숨 쉴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당신은 잡는 사람, 받아주는 사람은 있잖아. 그렇구나. 그렇게 볼 예. 수도 있겠네요. 스스로의 자신감을 좀 더 찾고 뭔가 그렇게 다시 한번 면접을 보거나 하면 좋은 결과가 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제가 이런 말 하기는 좀 약간 예민한 부분이긴 하지만 네. 뭐라 그럴까? 좀 더 강한 근성이, 근성, 심장의 근력, 마음의 근성 이런 게 좀 더 단단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여리신 분 같아요. 네.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좀 더 갖는 건 어떨까 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내가 최고다. 네. 세상은 내 주위로 돌아간다. 내 위주로 돌아간다. 이런 마음으로 네. 적극적으로 부딪히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으실까.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능력이 없으신 것 같지도 않으시고 네. 붙잡는 사람도 있는데. 네. 좀 자신감을 지금 크게 잃으신 것 같지 않나요? 유나 씨가? 네, 너무 많이 잃었어요. 뭔가 지영 씨도 크게 자신감을 잃었을 때가 있었는지, 또 언제 그랬는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가 저는 궁금한데. 자신감 잃었을 때가 너무 많았죠. 네. 자신 있었을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저는 지금 자신감을 제가 되려 얻었어요. 지금 책상 밑에 다리 떨고 있어요. 너무 긴장해서. 아니요, 긴장하지 마세요.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제가 보지 못한 부분을 계속 이렇게 찝어주셔서, 정말로 이렇게 사려가 깊으시구나를 계속 느낍니다. 항상 그런 생각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요? 누군가 나를 받아주지 않고 네. 나를 밀어내려고 할 때 네. 언젠가 당신들이 나를 찾게 될 것이야. 이야, 그때 난 당신을 밀어낼 수 있을 만큼 상황으로 가서 안아줄게. 이런 네. 오만일 수도 있는 거고 자신감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최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최고다라는 생각을 저도 사실 그런 편이긴 해요. 스스로에게 뭔가 의구심이 들 때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옳은 일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 저는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좀 부여를 하면서 네. 넌 지금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더 잘할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되게 목소리가 좀 부드럽고 조곤조곤 말씀하시는데 네. 눈빛에 보여요 다. 어떤 것들이요? 자신감 같은 게 이렇게 정말요? 제 앞에서 못 속여요. 제 자신감이 제 눈에 담겨 있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하기가 너무 편해요. 정말요? 예. 감사합니다. 편하게 대해주시면 너무 좋죠. 또 전 떨고 있지만 아니에요. 전혀 떨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몇 개, 박하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네. 저도 백수인데 너무 공감돼요. 조금은 눈을 낮추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말도 맞는 것 같네요. 예. 뭔가 눈을 낮추고 좀 사람들과 좀 더 소통을 하면서 좀 알아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신감은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높이는 현실과 잘 맞춰야 되는 게 또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윤보미님도 보내주셨어요. 그럴 때일수록 작아지면 안 돼요. 앞으로 다가올 큰 행운에 가기까지의 시련이라고 생각해요. 예. 좋은. 그냥 봄이 오겠죠? 예, 그럼요. 열매가 필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이 또 봄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맞아요. 지금도 봄이에요. 지금도 봄. 예. 지금도 봄이라고요? 지금도 봄일 수 있어요. 2년째 봄인가요? 그럼. 2년째 곧 더 마음이 편한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절망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항상 자신 앞에 문제를
문제와 절망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모든 것들을. 뒤돌아보거나 시간이 지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네. 진짜 큰 문제와 큰 고민에서는 머리를 싸매고 정말 막 전투적으로 네. 머리를 막 이렇게 회전하면서 헤쳐나가야 되긴 하지만 작은 것들은 그냥 툴툴 털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것도 좋은 자세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네. 그리고 사연 마지막에 예. 뭐 종종 이렇게 백수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왜 나빠요? 스스로 깜짝깜짝 놀란대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쉴 때는 쉬면서 좀 마음을 편하게 갖는 것도 좀 방법이 아닐까 또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전 그럼 참 좋을 텐데 쉬고 싶을 때 쉬고 저도 그러고 싶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죠. 하는 일이 네. 프리랜서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나를 찾아주지 않으면 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음악을 아니에요. 만드는 매주 일 화요일 말고는. 매주 화요일을 할 일이 있으세요. 이제 생겼다. 매주 고마워요. 화요일은 예, 예. 이곳으로 오셔서 알겠습니다. 네, 사연을 듣고 또 해주시면 됩니다. 예, 9748님. 31살에 아직 꿈을 꾸는 건 욕심일까요? 회사에 그만둘 거라고 얘기해뒀는데 솔직히 조금 후회 중이에요. 잘한 걸까요? 후회 중이시다. 예. 앞에 이직을 꿈을 꾸는 게 욕심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 이직을 꿈꾸는 건 욕심은 아니죠. 그럼요. 나이가 몇 살이 되었든 이직을 꿈꿀 수는 있지만 예. 지금 후회 중이라고 하시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어떤 부분 때문에 좀 이직을 꿈꾸게 되셨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이직을 꿈꾸는 거 자체가 지금 네. 확실한 목표. 네. 궁극으로 가는 무언가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자신있게 회사에 그만두고 하는 것도 뭐 잘하는 일이죠. 근데 아무것도 없이 네. 단지 지금 다니는 회사가 여러 가지 그냥 정체 모를 불만족으로 할 것도 없는데 그냥 때려칠래. 그냥 막연하게 쉬고 싶어. 네. 이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죠. 그건 좀 정말 위험할 수도 있네요. 근데 이직을 꿈꾼다는 거는 목표가 있는 사람은 전 뭘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있을 땐 이직을 꿈꿔도 예, 좋을 것 그럼요. 같다.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지영 씨는 가수 말고 또 다른 직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저요? 네. 가수 말고 생각해 본 게 네. 없어요. 정말요? 예. 멋있다. 가수도 그렇게 꿈꾼 건 아니었어요. 꿈꾼 건 아니었는데 가수가 되셨어요? 예, 계속 그냥 하다가 제일 재밌는 일이어서 저한테는 하다 보니까 뭐 몇 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그러다가 나이가 이렇게도 되고 그러네요. 그러면은 원래 꿈이 가수가 아니셨잖아요. 예. 그럼 원래 꿈은 원래 꿈이 너무 많긴 했었어요. 정말요? 그 중에서 뭔가 내가 노력을 했다거나. 육상 선수가 꿈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요? 예.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육상 대표였고요. 이야. 신장 문제로 몸에. 예, 점점 애들이 주변 친구들이 키가 커지면서 우리가 계속 앉아 있어서 저도 키가 작은 편이에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둘 다 한 180 넘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있어요. 182죠. 맞아요. 딱 맞춘다니까. 내가. 딱이네요. 파스타 좋아하고. 네, 저 파스타 좋아하고 183이시죠? 조금 저보다 큰 것 같아요. 3.5. 3.5요? 0.5였어.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지영 씨에게 한참 모자라다는 걸 0.5cm에서 또 느끼네요. 기분 좋다. 푸른밤에 오시는 분들은 모두 기분 좋으셔야 돼요. 다 키가 커야 돼요, 그리고. 우리처럼. 기분 좋게 나가실 수 있게 제가 계속 칭찬해 드릴게요. 네, 하나 더 소개해 주세요. 9210님. 네. 전 23살인데요. 네. 꿈이 없는 게 고민이에요. 이 나이에 꿈이 없는 건 괜찮은 걸까요? 이런 분들 꽤 많이 있죠. 그렇죠. 꿈이 없는 게 왜 고민인가요? 고민일 수는 있지만 절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맞아요. 꿈이 없을 수 있어요. 그걸 찾아가는 동안에 좀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찾는 과정이 재밌는 거고. 맞아요. 찾는 과정에 의미가 있는 거고. 네. 행여 40살, 50살이 넘어서 꿈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한 번에 무조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사회인이 되면은 필수로 꿈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잘못된 말인 것 같아요. 꿈을 가진다는 게 어떻게 필수인가요?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수일 수는 있죠. 멋있다. 너무 멋있는데요? 큰일 났네. 최고인데요? 저 지금 반한 것 같아요. 최고입니다. 신명환 씨, 두 분 멘토로 삼고 싶어요. 하는 말마다 어쩜 이렇게 점점점점 보내주셨는데, 전 지금요, 예. 지영 씨의 그 꿈을 찾는 건 필수일 수 있어도 꿈을 갖고 있는 건 필수가 아니다라는 말에 정말 가슴이 울렸습니다. 전 생각난 만화가 있었어요, 그 순간. 원피스 아시죠? 원피스요? 원피스를 찾아가는 그 꿈. 그쵸. 그게 모든 사람들이 원피스를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꿈을 키우잖아요. 네. 재미를 느끼고 참
그 만화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좀 다른- 고무고무 팔이 왜 늘어나겠어요? 왜 늘어나죠? 다 꿈을 찾으려고 아. 쫙 당겨가지고 그렇군요. 꿈을 잡는 거지. 이럴 수가. 네,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손목 좀 잠깐 좀 아, 네, 이렇게 제가 너무 손목을- 앞으로 나와 있었어요. 네, 손목을 예, 예. 내리겠습니다. 제가 지영 씨의 매력에 또 이렇게 빠져들고 있습니다. 정혜영 씨, 상담 중에 죄송한데요. 두 분 예. 소개팅이 무르익어가는 느낌이에요. 소개팅 된 거예요? 처음 만났으니까. 아직 애프터 신청 안 했어요. 제가 먼저 했어요. 만나고 3마디 만에. 다음 주에 영화 보시자고. 종현이란 남자신가? 그러면 둘 다 남자네요. 네. 너무 재밌어요. 지영 씨랑 이야기 나누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근데 벌써 노래를 들을 시간이 왔습니다. 아, 벌써요? 네. 예, 예. 짙은이 부르는 나비섬 듣고 오겠습니다. 네, 짙은의 나비섬 듣고 왔습니다. 네. 지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마음이 저도 좋아요. 편하네요. 어제는 많이 제가 긴장을 엄청 많이 했는데 또 지영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하네요. 긴장하는 내색이 전혀 안 느껴져서. 정말요? 제가 오늘 잘 꿰뚫어 보거든요, 제가. 네, 근데 오늘 눈빛은 전혀 안 흔들려요. 지영 씨가 계셨어요. 네, 실시간으로 고민 상담 문자가 많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하나 읽어주세요. 예, 0781님. 네. 14년지기 남자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남자로 보여요. 정말 소중한 친구를 잃기는 싫고 좋아하는 마음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이대로 마음을 접어야 하는 걸까요? 이런 고민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예, 예. 뭔가 긴 오래된 친구가 갑자기 이성으로 보일 때 예,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14년지기 친구에 대한 고민은 처음 들어봤어요. 보통 3년 친구, 6년 친구 얘기는 들어봤는데 그렇죠. 18살이시진 않으시겠죠. 그럴 수도 있죠. 유치원 때부터 알던. 그렇죠. 한참 어릴 때 만났더라면. 근데 이미 생겨버린 마음은 네. 어떻게 수습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돼요. 네. 대부분은 친구로 남기 위해서 네. 혼자 정리를 해라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저는 친구 잃더라도 고백하는 게 더 값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스스로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그 뜨거운 마음을 어떻게 감춰요? 혼자 맞아요. 어떻게 정리를 해?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다 보면 예, 뒤어요. 가슴이 그쵸. 그냥 사랑의 열로 화상을 입어서. 말해버리고, 만약에 친구를 잃게 되더라도, 네. 평생 잃겠습니까? 한 2년 정도 또 있다가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역시 미래를 보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나는 이렇게 뜨거운 마음 안 감췄으면 좋겠어. 뜨거운 마음으로. 예, 앞뒤 안 봤으면 좋겠어요. 나이대를 알면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었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 친구가 20대라면 예. 어떻게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20대라면은, 네. 20대라고 생각을 하고 말한 거예요. 30대라면요? 생각을 해보니까, 네. 뭐, 또 사랑 앞에 나이가 있겠습니까? 40대? 똑같아요. 그럴 수 있죠. 마음이 커져가는 건 저도 숨기지 않은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래도 얘기해보는 게 어떨까? 예, 예. 네. 2928님, 저는 어디에서나 흔한 게 혹 고민이에요. 얼굴도 이름도 특별한 특징이 없거든요. 특별히 모나거나 잘하는 것도 없어서 모두 절 보면 누구더라? 아는데가 늘 붙어 다녀요. 너무 고민입니다. 네. 근데 사실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렵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거 하시고 계신 거예요. 좀 어려운 진짜. 걸 해내고 계신 아무도 거예요. 못하는 거. 대단한데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 고민 때문에 취업이 힘들다거나 네. 회사 생활에 너무 힘이 들어요. 그게 고민이라면 약간 다른 문제일 수가 있겠지만 네. 그 문제가 아니라면 저는 지금 종현 씨가 말씀하신 게 네. 정답에 가깝지 않을까. 모두가 바라는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멋지게 살고 계시니. 예, 고민이면 기량을 한번 발휘를 해보세요. 배우든가. 헤어스타일을 바꾸거나 이런 것도 답이 되지 않을까요? 자기 개발. 환기 차원에서 다른 방향으로 자기를 가꾸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겁내지 마시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면 아니면 말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지영 씨와 함께한 사려 깊은 오빠 씨 첫날이었어요. 정말 지영 씨의 매력, 진가, 예. 정말 이 스튜디오가 가득 찼습니다. 지영 씨의 매력으로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 DJ를 하시고 네. 처음 진행을 하신다 그러고 저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막 떨린다고 말씀하셔서 네. 어떡하지? 내가 누군가를 막 이끌거나 네. 분위기 메이킹을 할 만한 사람은 아닌데
걱정이다라는 좀 마음이 있었는데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종현 씨 눈빛 보고 너무 흔들림이 없어서 제가 편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지영 씨가 너무 잘해주셔서 저는 자신감을 좀 얻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말씀을 잘해주시고 제 장난도 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더한 장난도 전 잘 받아요. 더 많이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아요. 지영 씨 이 목소리가 일단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렇게 고민을 해결해 주실 때 뭔가 다른 시각으로 봐주시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는 그거 하나만 지켜주세요. 어떤 거요? 문자만 잘못 보내지 마세요. 좀 그거 아무리 순수하게 사과해도 네. 그건 안 풀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것만 지켜주시면. 그때 그 네. 상처가 아직도 안 그 이후로 안 봤어요, 제가. 정말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문자는 꼭 조심하도록 할게요. 예. 문자 하나 왔는데. 네, 민채우님. 첫날이었는데 주옥 같은 말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다음 주도 기대해 볼게요. 막 준비해 오시는 거 아니죠? 주옥 같은 말들 적어 오시고. 저도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책 한 권 읽고 왔어요. 준비해 주시는 모습에 너무 또 감동을 하네요,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첫 게스트. 지영 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첫 게스트인 네, 거죠. 그렇죠. 어제 제가 첫 방송을 혼자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제 지영 씨를 보내드려야 됩니다.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오실 거죠? 네, 그럼요. 네, 흔쾌히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영 씨 보내드리면서 안녕히 가세요. 예. 배틀스카스의 아닙니다. 루페 파야스코 앤 가이 세바스찬의 배틀스카스 듣고 올게요. 루페 피아스코 앤 가이 세바스찬의 배틀스카스 듣고 왔습니다. 푸른밤에서 준비한 공연 선물이에요. 유니버셜 발레단 창단 30주년 기념 스페셜 갈라에 초대합니다. 유니버셜 발레단의 대표 무용수들이 총출동하는 이 공연은요.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펼쳐지는데요. 우리 가족들은 23일 일요일 오후 3시 공연을 보실 거고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8000번으로 이름 남겨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주신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자, 2300님, 저 지금 짐 싸고 있어요. 내일부터 태국으로 여행을 떠나거든요. 혼자 가는 여행이라 걱정도 많이 되지만 뭐 문제 있겠어요? 종현 DJ는 혼자 여행 간 적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혼자 태국으로 여행을 가신다고 하시네요. 이야, 얼마나 설레시겠어요? 저는 사실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은 아직 없는 것 같네요. 딱히 기억이 없고 저는 여행을 막 즐기는 편이 아니어서 많이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멤버들과 또 스케줄로 해외를 많이 다니니까 그게 또 여행이라면 여행일 수 있겠네요. 혼자 가는 태국 여행 즐겁게 다녀오시고요. 다녀오셔서 또 어땠는지 보내주세요. 8150님, 2주 뒤면 먼 곳으로 이사를 가는데요. 마음이 싱숭생숭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주 뒤에 이사를 간다라고 하시네요. 저도 이사를 학창시절에 몇 번 다녔었는데 몸과 마음이 익은 집에서 좀 다른 곳으로 좀 쉼터를 바꾼다라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기도 하죠. 근데 새 집으로 간다는 설레임도 있으니까 가셔서 이왕 가기로 한 거 가셔서 입집도 새롭게 이쁘게 꾸미시고 인테리어도 생각해 보시면서 설레이는 마음을 많이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0480님, 출근길 지하철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카드와 현금이 없어진 것도 당황스럽지만 지갑 속에 있는 사진들을 다 잃어버린 게 너무 속상해서 우울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참 지갑이라는 게 여러 의미가 있죠. 돈을 갖고 있는, 돈을 넣어두는 카드와 돈, 그리고 신분증을 넣어두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갑을 선물 받거나 혹은 그 안에 추억이 담긴 물건을 놓았을 때 그 지갑을 잃어버리면 너무 슬픈데 요즘에는 지갑이 잘 찾아오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지갑을 잃어버렸었는데 제 집에 왔어요. 다시 찾아왔어요.
제가 신분증을 안에 넣어놨어서 주소가 적혀 있었기 때문에 와서 저에게 제 손으로 다시 돌아왔던 기억이 있네요. 너무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요. 다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또 연락이 올 수 있으니까 잠깐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0777님, 작년 가을 겨울부터 연속 철야에 주말도 없이 일에 시달리다 보니 요즘엔 피로 누적이 컨디션도 엉망이네요. 업무에 집중도 잘 안 되고요. 근데 여태 못 자고 이렇게 라디오 듣고 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피로 누적의 컨디션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푸른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만큼 또 좋은 이야기와 말들로 위로를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피로 누적되고 컨디션 엉망이고 막 그러면 정말 힘든데, 내일 좋은 일 있길 빌게요. 저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노래를 또 듣고 올까요? 지금까지 달달한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추운 날씨에 온몸과 마음을 녹이시라고 락 음악 두 곡 준비해봤습니다. 몽니의 눈물이나, 그리고 허클베리핀의 I know 듣고 올게요. 신나는 노래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어깨가 들썩들썩하네요. 몽니의 눈물이 나와 허클베리핀의 I know 였습니다. 참 신나네요. 이 밤에도. 네, 7749님, 푸른밤 선곡이 이렇게 좋다고 소문이 자자해서 오늘 한번 들어봤는데 소문대로 좋네요. 앞으로도 쭉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음악으로 또 내일도 모레도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와주세요. 푸른밤 가족들, 이 시간에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940님, 약대 편입 준비 중인 대학생입니다. 독서실에서 공부하면서 낙서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이제 저도 집에 가려고요. 매일매일 집 독서실이지만 합격할 날을 꿈꾸며 기운내고 있습니다. 이야, 약대 편입 준비 중인 대학생. 얼마나 힘들까요? 공부하면서 라디오 들으시면서 공부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참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쉬실 때 또 힐링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독서실 가본 적이 있는데, 중학교 때 시험 공부하러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참 이 시간까지 독서실에 계시다니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하시길 빌게요. 4107님, 8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 싱가포르 여행 중이에요. 8년이라는 긴 시간을 미련 없이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기 위한 여행인데 응원의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싱가포르에서 듣고 문자 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싱가포르에서 즐겁게 여행하시고요. 돌아오셔서 홀홀 털어내시고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싱가포르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요리가 있어요. 칠리크랩이라고, 칠리크랩하고 페퍼크랩이라는 요리가 있는데 묘미니까 꼭 한번 드셔보시고요. 싱가포르에 갔으면 칠리크랩을 꼭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 먹고 오셔서 맛이 어땠는지 또 보내주세요. 송진주님, 저는 집에서 내일 아침 회사에 제출할 서류 더미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참, 독서실에서, 해외에서, 집에서 다들 여러 모습으로 푸른밤을 즐겨주시고 계시네요. 진주님, 화이팅 하시고요. 금방 끝내시고 푹 주무시길 빌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함께 저와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있다가 올게요. 하지만 결국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어쩌면 지쳐 쓰러질 수도 있고요. 길을 헤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푸른밤에 빛나는 별처럼 여러분들이 저를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면
단 하나의 애음길로 우리 가족 모두에게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클로징 멘트 뭘로 정했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직은 클로징 멘트를 못 정했습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천천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전히 고민 중이네요. 사실 어제 제가 6시, 7시에 잔 것도요. 클로징 멘트 생각하다가 그렇게 늦게까지 잠을 못 이룬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고민하고요. 천천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마이클 런스투락의 블루나이트 듣겠습니다.